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케이스 교육에 따른 제도 이론 설명이 끝났고 이제 전산응용 기제도 기능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제 풀이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면 거칠 기입을 들어갈 거예요. 1번 부품에 대한 치수 기입은 이제 예전에 한참 전이죠.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영상 그 제도 이론 쪽 찍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그때 다 끝마쳤고, 여기에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를 붙여줄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표면 거칠기 기호를 작성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는 준비 작업은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언제 하냐면, 지금 양식 끓였잖아요. 이 양식 끓일 때 미리 하세요. 양식 그리고 저 상태에서 이제 뭐 해주냐면, 치수 설정도 저기서 들어가죠. 근데 저는 치수 기입하기 전에 치수 설정 들어가죠. 그리고 치수 설정 끝나고 나면 바로 표면 거칠 기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방법이 옳다는 것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 제 방식대로 하나 시간적인 세이브 차이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준비를 사전에 미리 해놓고 하느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 그때 앞서서 바로 준비를 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차이는 없다. 어떻게 해도 다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작성하는 표면 거칠 기호의 크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왜 이런 크기로 그리는가? 는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제도 이론 쪽에 있어요. 케이스 교육에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표면 거칠 기호를 미리 사전에 작성해서 준비를 한다. 이제 앞에 그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면에서 사용해야 되는 표면 거칠기 기호의 크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중에 뭘 먼저 작성을 하느냐. 이거는 뭐 중요치 않아요. 작은 걸 먼저 작성하고 싶은 분은 작은 걸 먼저 작성을 해도 되고, 큰 걸 작성하시면 큰 걸 먼저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에 작은 걸 먼저 작성하시는 분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큰 거는 요거에 정확하게 곱하기 2 스케일로 2배 키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애당초 규격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어. 그 이전 영상에 설명을 했고, 만약에 내가 큰 걸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0.5 곱하기 0.5를 해서 스케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할 때는 큰 걸 먼저 만드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할 땐 작은 걸 먼저 만들었는데, 기준이 이제 도면에 갖다 붙이는 게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요걸 할 때는 저는 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걸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전에 이제 완전히 우리 이제 개정된 4판의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요 형태는 우리가 안 쓸 거니까 그냥 지워버릴 거고, 아싸리 이제 새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표면 거칠 기호 큰 거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일반 주소를 개별 주소에 작성되는 형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을 볼 때 개별 주소에 뭐가 들어가요? 품번 기호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표면 거칠기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요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품번 기호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품번 기호 뒤에다가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를 붙여준다. 아니면 표면 거칠기 기호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품번 기호를 작성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할 대로 품번 기호의 위치는 뭐 나중에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품번 기호를 작성할 건데, 품번 기호에 이제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시험 규정을 보면은 뭐 품번 기호의 글자의 크기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산응용 기능사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은 걸 선택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품번 기호는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 빨리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큰 형태의 이제 글자 크기에서 정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강사님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7짜리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문자의 높이가 7이죠. 이걸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작은 5짜리. 아마 3.5나 2.5로 품번 기호를 작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작은 축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면 5 아니면 7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데, 저는 5를 씁니다. 5를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서, 품번 기호 먼저 작성할 건데, 일단 품번 기호 작성을 원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의 직경도 이제 나오죠. 품번 기호에 이제 원형의 직경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최소 아무리 못해도 문자 높이의 2배 이상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어떤 이제 글자를 작성을 하더라도 그 글자가 작성되는 칸의 높이는 그 글자가 들어갔을 때 한 2배 정도 공간이 나야지 충분한 여백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배. 그리고 치수 정렬할 때도 뭐예요? 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는 문자 높이의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문자가 들어가는 칸의 높이는 문자 높이의 2배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에서 이제 어떤 치수를 선택하느냐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대부분 강사님들이 취하고 있는 그 품번기호 원의 직경은 문자 높이가 5를 한다 그러면 5의 2배가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10을 딱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원 강사할 때는 10짜리로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크게 그리시는 분들은 14로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4로 잡는 분들이 계신데 요분들의 기준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 큰 거를 만들고 나면은 표면 거칠기 기호의 전체 높이가 얼마냐면 14예요. 14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자 높이가 5니까 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한 치수 큰 문자의 높이니까 7이 나와야 되고 그게 2칸이 가죠. 꼬리까지. 2칸이 가니까 전체 높이가 14가 돼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맞춘다고 해서 14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으로 하셔도 되고 14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10과 14 사이에 난 12로 할 거야. 이 12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의 직경을 12로 할게요. 직경을. 그래서 서클. 자, 아무데나 빈 공간 한 군데 클릭하고 이제 원의 직경은 10이니까 반지름 6이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이 치수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저는 다시 외형선으로 놓을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외형선으로 놓고 작업을 하고 다른 도면층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바꾸는 편이에요. 이제 그때그때 하고 어차피 여기서 작성되는 건 문자 높이 5 쓴다 그랬잖아요. 문자 높이가 5일 때에 문자에 사용되는 선의 굵기는 얼마다? 0.5죠. 무조건 10분의 1이다. 그게 KS 규격 표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외형선의 도면층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요 안에 문자 높이 5짜리 이제 문자를 넣어줘야겠죠. 당연히 글자가 이제 이 원의 정중앙에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D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 J를 가서 뭘 해주냐면 MC 중앙중간 요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오스냅으로 잡아서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문자 높이는 5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1이라고 적어줍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쓰면서 이제 저 번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품번 기호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뒤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표면 거칠 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호를 작성을 할 건데 기호 작성할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뭘 이용을 해라? 육각형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육각형을 작성을 할 거예요. 육각형을 작성을 할 때는 저 이 원의 중심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육각형 작성해주는 명령 폴리곤이죠. POL 하고 엔터를 치고요. 육각형 작성할 거니까 6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래 놓고 이 육각형의 중심을 저는 어디를 잡냐면 여기 작성해놓은 품번기호 원의 중심 또는 4분을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뭘 해주는 거냐면 저 품번기호하고 중심 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래야지 정렬이 깔끔하고 이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 4분을 잡으셔도 되고 요 중심을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중심을 잡는 편입니다. 원의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번 영상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육각형을 이용해서 표면 거칠 기호를 그릴 때는 무슨 원을 써라? 무슨 다각형을 써라? 원에 외접하는 다각형을 써라.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지금 부가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용될 문자 높이는 5니까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7이고 이거를 외접 C로 한 다음에 이 사용되는 원의 반지름을 얼마로 해야 돼요? 7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위치로 옮겨줘요. 왜냐면 여기서 하면 그냥 겹치잖아요. 겹치니까 잡아서 무브로 뒤로 빼주는데 육각형 꼬다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뭐 거리를 얼마 빼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꼬다리가 원하고 겹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정도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뭘 보냐면 저는 이걸 자주 봐요. 이 정도가 얼마 정도 됐지?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마우스 직교 켜놓은 상태니까 로버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데 대략 15.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대략 이쪽으로 15mm 정도 빼주면 되겠네. 근데 이제
여기 공간이 너무 짧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붙고 이제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품분교가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더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 한 대략적으로 한 3mm 더 뺄까? 이렇게 적절한 거리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육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는데 이때 저는 폴리라인을 애용을 합니다. 그냥 라인이 아니라 폴리라인. 그래서 P, L 해서 자 여기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요. 중요한 거 이때 한 번에 쭉 이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대부분 이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를 처음 찍고 여기를 두 번째 찍고 1, 2 그러면 세 번째 어디 가야 돼요? 세 번째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3 그러면 이제 이 선은 따로 그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가 이렇게 그리려면 여기가 첫 번째여야 돼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 중간점을 마지막 4번으로 잡아서 끝내셔야 돼요. 이래야지 폴리라인으로 하나로 이어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작업해 주는 게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수직선을 여기 중심까지 중간까지 수직선을 하나 그려놔 줍니다. 이거 그려놔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높이의 중간점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요. 물론 이제 이거 안 그려져 있어도 저 중간점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 육각형 그려놓은 상황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요 중간점을 이렇게 미리 빠르게 잡을 수 있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으면 돼요. 왜냐면 이 중간점이 뭐냐면 여기에 배치할 문자, 우리 저기 문자가 들어갈 거죠. 문자의 기준 위치가 돼요. 기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배열할 기준 위치를 잡아줘라. 그래서 왜 저 중앙을 문자의 기준 위치로 잡냐는 요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문자가 이제 들어가는 칸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칸에 중앙에 딱 배치되게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배열이. 그래서 일부 강사님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야 여기서 대충 이 근방에서 아무 데나 점 찍고 그냥 문자 배치하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옮겨. 물론 이제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작성이라는 표현 거칠게 기호 보면은 되게 볼품 없고요. 이쁘지 않아요. 도면에서 이쁜 게 중요하냐? 이쁜 게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도면이 난잡하면은 작업자도 그 도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문자를 이제 정확한 위치에 배열을 한다. 이거를 대부분의 강사님들이나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야, 일이 바쁜데 빨리빨리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고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 야, 너는 실무를 몰라. 저 실무 20년 가까이 뛴 사람이에요. 실무에서 제가 느껴봤을 때는 그렇게 난잡하게 작업한 도면은 말 그대로 작업자의 분량률을 올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해보면 알아요. 도면이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시인성이 좋아지고 어떤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도면을 잘못 해독하거나 분량을 내는 확률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모든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대충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더더욱이나 교육 쪽에서 나중에 실무에 가서 대충 할 거야. 본인이 그렇게 실무에서 이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교육을 받는 교육 단계에서 강사들이 그런 거를 종용을 하고 조장을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나는 저런 개인적으로 그런 강사님들은 강사 자격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한 위치를 잡는 거를 학생 때는 반드시 익히시고 나중에 실무에 가서 나 작업 효율성 좀 올려야 돼서 좀 저 정확한 작업, 저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좀 안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때 본인의 선택을 가지고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보조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육각형을 그냥 지워요. 자, 지우고 이제 우리가 사용될 게 여기 위에 이제 문자가 W, X, Y, Z 이거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능에서는 턱 까놓고 얘기하면 그거 외에 쓸 게 없어요. W, Y, Z.
뭐 일부 강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Z도 우리가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쓸 일 없어. 야, Y까지만 나와.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에는 Y까지만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신데 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에요. 네, 분명히 제가 얘기할게요. 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거 강사라고도 얘기 안 해요. Y까지만 나와? 뭔 개소리야. 네가 모르는 거지. 분명히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에 Z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제들 보면은 Z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Z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다 Y를 갖다 붙여요. 정확한 이론적인 개념으로는 분명히 여기 Z 들어가야 돼. 근데 Y 갖다 붙여. 그래 놓고 Z 쓸 일이 없대. 그게 아니라 이런 강사님들은 뭐냐면 본인이 WXYZ에 그 언제 이게 붙느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그럴 일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이제 재질 선정할 때, 야, 그냥 열 처리되는 건 SM45C 하고, 나머지는 뭐 다른 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주물은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 딱딱 정해줘가지고, 열 처리되는 거, 야, 뭐, 예제집 보면 뭐 SCM 들어가고 뭐, 이거 다양하게 나오는데, 야, 그럴 필요 없이 열 처리된 거 SM45C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채점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채점상에서는 SM45C도 열 처리되는 강의니까 SM45C로 해도 맞는 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떨 때 SCM을 쓰고 어떨 때 SM45C를 쓰고 SM45C와 SCM의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거 설명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듣고 합격은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통용이 돼서 채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지식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갔을 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뭔가를 따져야 되는 경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격증만 합격시켜놓고 바보탱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강사들이. 왜? 본인도 바보탱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바보탱이들은 강사를 하면 안 된다. 물론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바보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사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강사는. 그러니까 제가 강사님들을 욕을 하는 거는 그 강사님이 처음에 저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지만 저는 그거를 최소한 깨려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자료를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사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강사님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려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강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에 시작했을 땐 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을 해서 더 많은 지식을 학생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거듭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본인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정답인 양 학생들한테 툭 던져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책임해요, 강사로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WXYZ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있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요 상태로 해놓으면 이제 뭘 하냐면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이걸 하나 더 복사할 거예요. CO 카피를 해주는데 이거 복사해주는 양을 어떻게 하냐면 요 끝점을 잡아서 수평하게 직각표정으로 가고 일단은 여기 있는 요 라인을 넘어서야 돼요. 여기 있는 요 끝점을 넘어서야지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걸 얼마만큼 넘어서게 할 거냐는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대략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 저는 항상 이렇게 수치를 정해요. 아 선생님 이걸 뭘 빈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20이라고 수치를 정하십니까? 그냥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여기 빈 공간 빈 공간 이러면 되지. 대부분의 강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이렇게 대충 갖다 놔. 야 뭐 이게 중요하냐? 눈대중으로 보고 대충 비슷한 정도로 갖다 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도면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얘가 정렬이 될 때 같은 간격으로 딱딱딱 정렬이 될 수 있게 수치적인 개념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를 옮길 때 뭘 보냐면 마우스 포인트 근처에 내가 얼마만큼 이제 무브 명령으로 옮기게 되면
얼마만큼 지금 이동을 했다라는 요 값이 보여요. 그래서 전 이 값을 보고 내가 얘를 얼마로 옮겨야지 20이면 20, 뭐 30이면 30, 뭐 이렇게 정해요. 얘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한 이제 여백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20 정도 옮겨주겠다. 그러면은 요 뒤에 이제 W, 여기 만약에 W가 들어갔다면 W, X, Y, Z가 주에 나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20 간격씩 옮겨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옮겨주는 건 여기서 끝냅니다. 왜냐면 여기다 문자를 하나 넣을 거예요. 문자를 하나 넣을 거고, 이거는 첫 번째 건 뭘 할 거냐면 이제 얘를 지우고 여기 수평선을 지워야 되는데 이거 수평선 못 지웁니다. 왜? 지금 뭐예요? 얘를 수평선을 지우겠다. 얘를 선택하고 델리트를 눌러보면 폴리라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 깨지죠. 그래서 얘는 익스플로드 X를 한번 해주고 여기 선택해서 여기 얘를 지워주고 얘도 지워줘야 돼. 근데 이거를 지우는 걸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지우는 거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이 선과 이 선을 이용한 무슨 원? 저번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기 전에 먼저 여기 원에서 접선을 해가지고 요선 해서 원을 그려준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요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문자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돼요. 우리 문자에 이제 가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가로를 그려주는데 가로의 이제 문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이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 7. 근데 여기서 이제 7짜리 문자를 놓으면은 조금 애매해지는 게 얘 높이는 14인데 그러면 가로가 되게 자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관념이 이게 기호가 요만하니까 가로는 이만해야지. 근데 이만한 거 하면은 문자 높이가 얼마가 돼? 아니 문자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전체 14니까 문자 높이가 14짜리가 필요해. 라고 해서 요거 문자 높이 14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전산응용 지혜도 기능사에서 문자 높이 제일 큰 게 7짜리야 이거 넘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로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서 이거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문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관점인데 이걸 가지고 문자로 봐가지고 이거를 감점을 하는 감독관이 있으면 그 감독관은 뭐 채점 어차피 이제 문자 규정이 있으니까 문자 규정에 맞춰서 채점한 거니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도면에 대한 해독 능력 자체가 되게 꽉 막혀 있다. 뭔가 이상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로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 그냥 괄호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4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다고 이 가로가 작으면 안 되냐? 실무에서도 이 가로를 이렇게 작게 쓰는 경우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 문자로 보고 7짜리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14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이렇게 가로를 만드느냐,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감점하는 어떻게 했든 감점하는 채점관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작업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14짜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작업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7짜리를 만들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작업을 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해줄 거고 이제 여기 이제 글자를 넣어줘야겠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W, X, Y, Z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글자를 넣는데 이 글자의 이제 저 배치 기준은 정중앙을 잡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요. 근데 이 정중앙을 생각을 하면 이제 글자의 정중앙이 그렇죠? 글자의 정중앙이 이 사각형의 요 선의 중간점에 딱 놓여야 된다. 그렇죠? 삼각형 중간점에 딱 놓여야 된다. 이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정렬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글자의 정중앙을 잡을 때 사는 정렬 기준 뭐예요? 중간 중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DT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자리 맞추기 J를 하고 뭘 해줘요? MC. 앞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MC 하고 딱. 자, 그래서 문제의 중간점을 여기를 딱 찍어요. 자, 이 이제 글자에 제가 잡아놓은 저 정렬 기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문자 쪽에다 글자 텍스트 쪽 설명한 쪽, 특히 지금 디텍스니까 디텍스트 쪽 설명한 쪽 가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렬 기준은 무조건 대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문자.
자, 그리고 문자 높이는 지금 우리 5짜리 쓸 거니까 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회전각도 없고, 자, 제가 대문자 A를 써볼게요. A.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 대문자의 전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이거의 정중앙. 그렇죠? 정중앙이 지금 이 선의 전 중간점. 얘하고 딱 일치하는 상태. 대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땐 맞는데, 자, 이걸 하나 복사할게요. 카피, 글자만 복사할 거예요. 여기다가 겹쳐놓고, 글자 하나의 색상을 제가 도면층을 바꿔가지고 바꿀게요. 문자로 바꿔서,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걸 소문자로 써볼게요. 소문자 W. 그러면, 소문자 같은 경우는 글자의 중앙이, 글자 높이가 지금 소문자니까 어떻게 돼요? 작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의 정중앙이 이 선의 중간점은 아니다. 이렇게 배열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왜냐면 소문자는 바닥을 기준으로 배치가 됩니다.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요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W, X, Y, Z잖아요. 그러면 W도 문제 없고 Z, X도 문제 없고 Z도 문제 없는데 Y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Y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이 먹혀요. 겹쳐요. 이제 이거를 문제를 삼을 거냐 안 삼을 거냐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글자가 이 선하고 겹치는 이 상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잡고 배치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무브해서 이렇게 좀 올려줘. 겹치지 않게. 그래서 Y만 좀 문자 높이를 좀 높게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을 중간 중심으로 안 잡습니다. 중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느냐? 자, 일단 여기 중간 중심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d텍스트 dt 자리 맞추기 J를 가고 여기 옵션에 보면 뭐가 있냐면 중간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이게 중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앞에 제가 d텍스트 설명할 때 분명히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중간이라는 게 되고 이제 단축키로는 이제 M이죠. M.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MC가 아니라 뭘 해주냐면 M을 해줘요. M을 해주고 똑같이 중간을 잡습니다. 중간점을 잡아요. 그래 놓고 문자 높이 당연히 5 똑같이 줄 거고 회전각도 없이 그냥 A라고 대문자 A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겹쳤죠. 얘를 이제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문자로. 자, 지금 이제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중복으로 작성하니까. 자, 얘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W로 바꿔볼게요. 아까랑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아까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건 중간 중심이죠. MC죠. 얘를 W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대문자에 바닥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들, 중간, M이라는 옵션은 뭐냐면 소문자가 됐든 대문자가 됐든 어떤 문자가 나오면 문자 전체 높이에서 중간, 가운데 높이가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가 바닥 쪽도 올라가고 위쪽도 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대문자로 바꿀게요. 이거를 대문자 W로 해볼까요? 대문자 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면 알겠죠. 아, 단순히 한쪽만 까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까서 전체 높이의 중간을 맞춰주는구나.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미들이라는 옵션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냐면 얘를 Y로 바꾸잖아요. 안 먹혀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꼬리가 내려오면서 글자의 전체 높이는 똑같고 그 높이에 중간점을 잡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표면 거칠기 기호에서 이제 저기다 문자를 넣을 때는 정렬 기준을 미들 그냥 중간 그걸 써요. 그걸 쓰면 훨씬 더 편하다. 꼭 이걸 써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 옵션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옵션을 쓰면 이런 장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캐드의 옵션들
되게 옵션들이 수많은 옵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강사님들이 야, 이 옵션은 너 알 필요 없어. 이 옵션은 너 알 필요 없어. 그냥 야, 요거만 딱 왜? 빨리 가르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은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방법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웬만한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옵션을 알아라. 선생님 그거 자주 써요? 자주 안 쓰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주 안 쓰는 거여서 안 배울 거면 야 배우질 마.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미드로이라는 옵션을 쓴다. 자, 이거는 델리트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디텍스트의 저 미들 중간이라는 저 옵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주냐면 이거 복사를 합니다. 다시 CO 이거 W죠. 처음 거니까 W로 바꿀게요. W 그 다음에 CO 카피 해가지고 복사해 주는데 아까 이제 20이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냥 빈 거 찍고 20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하나씩 그렸으니까 땅 찍고 다음 점 찍고 다음 점 찍고 W, X, Y 그 다음에 마지막 Z죠. 이렇게 그리고는 더블 클릭해서 W, X, Y, Z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로 같은 경우는 이제 dtext, dt 하고요. 자리 맞추기 J는 그냥 저는 왼쪽 써요. 이거는 왼쪽. 가장 기본이 왼쪽이죠. L. 왼쪽 쓰고 어디를 잡냐면 여기 글자의 정 가운데, 요 밑에 아래쪽 정중앙 여기를 딱 잡습니다. 요 점을 잡고 이 상태에서 문자 높이를 나는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7이다 그러면 7로 하겠다 그러면 7 그냥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 이건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엔터 엔터 그리고 이제 얘 위치를 무브로 옮겨주는 거예요. 어디로? 사이 중간으로. 중간은 대략 이제 20mm 사이 띄었으니까 10mm 정도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콤마 들어가야 되잖아. 콤마. 그러면 이제 카피 해가지고 얘도 뭐 해줘요? 20mm씩 가면 돼요. 20mm씩 가도 되고 아니면 카피 해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2점 잡아가지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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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반대쪽 가로로 바꿔주고 중간에 있는 건 뭘로 해줘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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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아, 다 점으로 바뀌었네요. 하나만 콤마로 바뀌었고 콤마. 키보드 잘못 눌렀어요. 콤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거를 높이 14로 하겠다. 그럼 14로 하는 거는 여기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차이만 느끼면 되니까. 뭐 작성할 때 14로 하겠죠. 근데 작성 끝나고 나서 똑같으니까 이거는 다 선택을 해서 이거 14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컨트롤 1번. 여기서 문자 높이를 14.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14로 작성하시는 분들의 개념은 이거죠. 아, 이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7, 14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걸로 하냐. 가로가 다 가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문자 높이는 우리가 최대 7로 쓰게 돼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한다.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나 상관은 없다는 거죠. 실무에 가도 이렇게 작성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작성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단지 구분할 수 있는 요 괄호가 있느냐. 중간에 구분할 수 있는 콤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건 상관없다.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놔요. 근데 이제 일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일부 강사님들은 야야야 우리는 야 이거 Z 쓸 일 없어. 이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세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 미친놈들. 그런 애들 그런 강사님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만들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미친. 그건 미친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럼 이제 큰 거 만들었잖아요. 큰 거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작은 걸 만들어 주면 돼요.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카피해가지고 작은 거 쓸 땐 요 품번이 필요 없죠. 품번은 작은 게 필요 없으니까 품번 기호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쭉 다 복사합니다. 적절히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SC 스케일
쭉 다 선택을 하고 그냥 아무데나 한 점을 딱 잡고, 그쵸? 여기서 0.5로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가로하고 콤만 필요 없으니까, 작은 거는 이게 필요 없죠. 이게 필요 없으니까 지워요. 과감하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거면 이제 문자 높이가 얼마예요? 문자 높이가 2.5로 줄죠. 그러면 선의 굵기가 얼마예요? 당연히 10분의 1인 0.25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가는 선이죠. 가는 실선. 또는 치수로 보내셔도 상관없겠죠. 치수 도면층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가는 실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 선생님, 이거 작은 거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전산학용 기재에서는 이거를 이제 작은 걸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필요하냐면 주소 쪽에 필요해요. 우리 주소 여기다 작성을 할 때. 그때 거기 주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자 높이 2.5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주소 작성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 얘가 이제 도면 쪽에 붙는 일은 아마 전산학용 기계 기능사에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산학용 기계 제도 기능사에서 특정 뭐 연마봉을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일은 없어요. 그건 이제 실무에서나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W, X, Y, Z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작은 거는 이제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이거는 뭐 90도 돌려서 붙여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실무할 때 그냥 요것만 갖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90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카피 해가지고 여기서 잡고 이제 갖다 붙일 거잖아요. 90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RO 그냥 그때그때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이제 대부분 이제 강사님들은 저게 시간 낭비다. 미리 돌려놓은 걸 만들어 놨으면, 저렇게 돌려져 있는 걸 만들어 놨으면 저걸 일일이 저렇게 돌리는 저런 시간 낭비를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요렇게만 만들어 놓는 이유. W 대문자네요. 죄송해요. 소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데, 여기 반드시 소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문자 쓰시면 안 돼, 절대. 무조건 소문자. W, X, Y, Z는 무조건 소문자. 소문자로 돼 있고. 제가 실수로 W를 이제 대문자로 넣어놨는데, 그 김에 말합니다. 절대적인 대문자 아니에요. 소문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거를 돌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실무할 때 복사해서, 이렇게 카피해서 갖다 붙여놓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안 써요. 왜냐면 이거를 복사하려면, 얘는 지금 이제 처음에 여기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는데, 자, 나중에 이제 얘를 작성을 한다. 얘에 대해서 표본글씨 기호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작성했어요? 요따 작성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대로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찾아야 돼요. 여기 있었지? 이렇게 작업 안 한다라는. 그럼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내가 여기 작업하다가도 표본글씨가 필요하면 뭐예요? 축소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작업 안 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표본글씨 기호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블럭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다 블럭을 만들어요. W. 그래서 내가 블럭 이름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그냥 블럭 여기서 작업하다가 그냥 필요하면 블럭으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예요. 근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규정 중에 보면은 실격사항에 뭐가 있어요? 블럭의 사용이 있습니다. 블럭 사용이 있어요. 실격사항에. 블럭을 잘못 쓰다 보면은 실격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험 기간에 내가 작성한 블럭이냐,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미리 내가 USB 같은 걸 챙겨가지고 미리 내가 복사를 해놨다던가, 그렇게 해서 미리 갖다 놓은 블럭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이제 미리 사전에 작성하고 있는 블럭이냐인데, 이 블럭에 대한 개념을 검토를 할 때 이게 사전에 작성한 건지 내가 시험 보는 기간에 작성한 건지 채점관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럭은 무조건 실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럭을 시험 때는 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시험 때 블럭을 썼어요. 저는 저 방식을 블럭으로 만들어서 쓰는 방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단지 블럭 쓴 거를 모르게 했어요. 나중에 결과물은 블럭을 안 쓴 거야. 결과물은 블럭이 안 쓴 건데, 실제로는 시험을 볼 땐 전 블럭을 썼어요.
그 흔적을 완전히 삭제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캐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애당초 블럭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시험 시간 내에 블록을 만들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록을 사용한 흔적을 지웠어요. 이 작업까지 해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블록을 쓰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피해서 갖다 쓴다 그러면 지금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미리 이제 좀 어느 정도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것들, 물론 이제 모든 각도 320도니까 320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도를 다 대응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각도는 대응되게 논다. 그래서 해주는 게 뭐냐면, 얘는 각도 돌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안 갖다 붙이니까. 나머지가 각도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냐면, 이 간격을 좀 벌려줘야 돼. 각도 돌린 거 만들려면. 간격을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대략적으로 하면은 이거 한 칸씩 더 벌려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칸 정도 더. 한 칸으로 모자라려나? 한 칸으로 모자랄 수 있으니까 약간 더 벌려줄게. 이 상태에서 한 칸을 더 벌리죠. 충분히 여유를 갖추고. 여유를 갖게 벌려줄게요. 네, 이거 하고 해주는 게 뭐냐면, 이걸 어레이로 돌립니다. 한 바퀴 뺑 돌려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부 강사님들은 4개. 여기서 이쪽으로 90도 돌리고 180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90도 돌리는 거. 4개를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수평면, 수직면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준비를 하시는 강사님들은 8개, 45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8개는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45도 기울어진 면에다가 얘를 붙여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임의의 각도, 45도가 아닌 임의의 각도에 붙여주는 경우는 많지만 45도 각도에 맞춰서 얘를 돌려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이제 넓게 벌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수평수직만 하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45도를 하려면 8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평수직을 할 땐 여기 사각형을 그려놓고,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땅땅땅 4개 면을 찍어가지고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돌려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는 그냥 사각형 안 그리고 4개로 할 거다 그러면 AR. 쭉 선택을 해요.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끝점을, 그러니까 일단 원형이죠, 원형이니까 PO. 해주고, 그 다음에 배열의 중심점을 여기를 잡느냐, 여기를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는 아이템, I, 엔터, 4개, 4, 엔터. 이렇게. 그래서 4개 하시는 분들 첫 번째는 엔터. 이렇게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이제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어레이가 연관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면 다 선택되죠. 일단 요거 만들고 나서 연관대에서 되신 분들은 익스플로드로 한번 연관을 깨셔야 돼요. 요거 하면 단점이 뭐냐면, 요거 하나만 선택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요거 하나만 선택하기가. 이렇게. 근데 잘 선택하죠, 저는. 요거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불편한 게 이제 요 안쪽에 모여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폴리라인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쪼각 나 있으면 선택할 때 좀 불편한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까지만 선택하면 되냐면 요 정도까지만 선택하면 돼요. 다 선택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피 해야 된다면 CO 쭉 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4개까지는 되는데 8개짜리는 이렇게 붙여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8개 만들 때는 좀 띄워 주셔야 돼요. 옆에서 만들게요. 만약에 이제 8개로 배치를 하겠다. 8개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AR. 자, 이거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원형 배열이니까 PO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회전축은 여기를 잡으면 안 되고 여기서 살짝 떨어져서 내려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자, 임시 추적점 딱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끝점을 잡아요. 잡고 마우스를 수직하게 내리면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죠. 내가 몇 미리 띄울 거냐를 여기서 내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적절한 거는 지금 작성된 저 기호의 전체 높이 바닥에서부터 제일 꼬리 끝까지 전체 높이 그게 지금 저게 문자 높이 2.5로 한 거니까 7이겠죠. 7보다 크게 만약에 뭐 7이면 10이다 정도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넓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템 I 해서 8개니까 8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끝내시면 되고 당연히 저는 이제 어레이가 연관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됐으니까 한번 깨주셔야 돼요. X 이게 제가 왜 넓게 잡았는지 알겠죠? 8개를 하려면 이렇게 넓게 잡아줘요. 8개는 이렇게 해줘야지 얘랑 안 겹쳐요. 요 3개가 안 겹쳐요. 안 겹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택할 때는 이제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쓸 일이 없더라. 진짜로 그닥 쓸 일이 없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8개짜리는 저 Y를 하나 해줄게요. 왜냐면 8개짜리 때도 이제 요 글자의 방향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Y에다가 AR 자, 그 다음에 PO 그 다음에 기준점은 Shift 마우스 오른쪽 임시 추적점 해준 다음에 요 점 잡고 밑으로 10mm 요 추론선이 이렇게 하면 추론선은 안 나오죠. 추론선이 나올 때 해주셔야 돼요. 추론선 딱 나왔을 때 10. 자 그리고 개수는 아이템 I 8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넓혀 주니까는 충분히 양쪽에 다 이게 놓이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익스플로더 X로 깰게요. X로 깨는데 이거 보시면은 X는 문제가 안 돼요. X는 이 글자가 문제가 안 되는데 Y나 W는 글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자는 이거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항상 글자가 수평하게 놓였을 때 이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수직하게 놓였을 때는 글자를 항상 이 방향 아래에서 위쪽으로 읽어 나가게 이거는 도면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수직하게 놓였을 때는 글자의 이제 요 위쪽 이게 위죠. 위가 터져 W 위가 터져 있는 거잖아요. 위쪽이 항상 좌측을 바라보게. 그 다음에 수평하게 놓였을 때는 위쪽이 항상 위를 바라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읽는 방향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글자의 상부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안 맞잖아요.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얘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면에서 문자가 표현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글자만 180도를 돌려줘야 돼. 180도. 그래서 돌려주면 RO 해서 여기서 어딜 잡아주면 되냐면 이 글자의 정중앙 그게 저 글자가 삽입된 포인트예요. 제가 뭘로 잡았냐? 미들. 그렇죠? 미들로 잡았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INS 치고 엔터를 치고 글자에다 갖다 대면 저렇게 미들점이 잡혀요. 잡고 180 엔터. INS는 인서트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인서트 포인트. 만약에 내가 그 약자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RO 해서 글자 선택하고 기준점 잡을 때 Shift 마우스 오른쪽 해서 여기서 뭐 삽입점 선택을 하고 여기 딱 클릭해서 180도를 돌려주면 돼요. 꼬리는 정확하게 내가 처음에 돌려준 요 방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W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인데 이거를 8개를 하잖아요. 지금 4개 이거 얘는 4개짜리래요. 4개. 4개짜리인데 8개를 하면은 방향이 이게 있어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추가가 돼요.
글자가 항상 글자의 위가 항상 위쪽 가까이 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글자가 아래쪽을 바라봐요. 이것도 안 돼요. 대각으로 기울었을 때도 글자의 위가 항상 위쪽을 향하게, 위쪽을 지향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바꿔줘요. 180도 돌려줘야 되는 게 이거,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8개를 배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해요. 강사님들 중에 저 8개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추천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에 비해서 실제 작업을 할 때 이거를 45도로 놓여 있는 애를 쓸 일이 진짜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평 수직만 대응을 하고 각도가 대응이 되는 건 그때그때 돌려 쓰는 게 나아요. 진짜로. 어쨌든 이제 이렇게 8개 했다 그러면은 이건 4번 돌려주셔야 돼요. RO 선택 INS 엔터 여기 삽입점 잡고 180 같은 작업 4번 해줘야 돼요. INS 잡고 180 INS 잡고 180 INS 잡고 180도. 간혹가다 이런 질문은 선생님 미러로 넘기면 안 돼. 미러로 안 돼. 180도를 돌리는 거예요. 글자의 방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러로 하시면 안 되고 돌린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는다. 8개를 45도 쓸 일이 별로 없다.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저 표면거실 기호 이제 적용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멀리 띄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를 무브로 해서 거리를 좀 좁힐게요. 대략적으로 2mm 좁힐게요. 쭉 해서 한 10 정도 줄일게요. 10은 너무 적은가? 한 15 정도 줄일게요. 15. 간격을 너무 저렇게 멀리 띄울 필요 없으니까 15. 15 정도 띄우고 이거를 4개를 만들게요. 다 AR PO 여기 찍고 아이템 I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래놓고 이제 X로 깨겠죠. 이게 불편해서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뭘 쓰냐면 저 어레이 저는 도수 방식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AR을 씁니다. 마이너스 AR 자,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형이 뭐냐면 그냥 P예요. PO가 아니에요. P 그 다음에 중심 기준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개수 입력하고 4개 그 다음에 엔터 그냥 이러면 끝나거든요. 이걸 빨리 하면 마이너스 AR 자 선택하고 P 여기 찍고 4개 엔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옛날 도수 방식 그리고 얘는 깰 필요가 없잖아요.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요새 것도 연관을 꺼놓으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차이는 없는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땐 도수 타입의 이제 어레이가 더 편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한쪽 도면에서 이제 한쪽 귀퉁이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고 이제 실제 사용을 할 때 이제 여기다가 갖다 붙여가면서 그래서 요 그려놓은 단품에 너무 가까이 놓는 것보다 어느 정도 거리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띄워놓고 필요할 때 이제 얘 한번 품번하고 이거 기호 있는 거 요거 하나 이제 한쪽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기호는 그냥 그때 이제 여기서 갖다가 불러다 쓴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요. 실제 저거 표면거실 기호를 좀 편하게 쓰려면 블럭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편해요. 만들어서 쓰는 게 편한데 그 부분은 이제 왜냐면 전산환경 기계적 기능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면 이제 실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블록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그 예시는 제가 나중에 이제 표본글씨기 다 붙이고 나서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오히려 실무 쪽에는 무조건 저 표본글씨기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금 아쉬운 건 대부분의 3D CAD는 요 표면거칠 기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왜 오토캐드는 업데이트를 안 해주느냐. 좀 그게 아쉬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메카니컬 데스크톱, 그러니까 오토캐드도 이거를 이제 건축에서 쓰느냐 기계에 쓰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옵션을 붙일 수가 있어요. 기계 쪽 옵션을 이제 메카니컬이라고 하는데 그걸 붙여주면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조금 그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어차피 이제 이게 기계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이제 기아공차 요 이후에 기아공차가 나올 텐데 기아공차 이제 기호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일이 안 그리고 어떤 명령을 쓰냐면 톨러런스 TOL 엔터 단축키로 TOL이거든요. 이걸 써가지고 이제 여기서 기아공차 기호를 이렇게 선적을 하고 값을 1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데이터미 뭐 A다 물론 이렇게 해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기아공차 기능도 기계에 특화된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지원하면서 왜 이거 만드는 건 지원 안 해줘? 저는 솔직히 오토캐드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오토캐드가 기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며. 근데 얘는 지원해주잖아. 야, 이건 지원해주는데 얘는 왜 지원 안 해주냐? 이거는 기계에 특화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프로그램 개발한 개발사에서 하는 변명 자체가 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얘도 기능을 추가를 해주고 이거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는 기계 쪽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 안 쓰는 것처럼 기계 쪽 아닌 사람들 얘 안 쓰거든요. 안 쓰는 것처럼 얘도 안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기능은 넣어놓고. 그리고 기계 쪽인 사람은 추가 옵션 없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걸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맨날 캐드 버전업 할 때 요번 2024 제가 버전업 영상 신기능 영상 찍었지만 쓰잘데기 없는 거. 그리고 요번에 업데이트된 건 또 건축 쪽이잖아요. 아니 건축 쪽은 뭐 그런 기능 넣어주고 뭐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뭐 기존에 있는 가구 배치 구조들을 파악해가지고 자동으로 배치해서 잡아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신박한 기능을 넣어주고 기계 쪽은 뭐 차별하는 거야. 응. 뭐 업데이트할 기능이 없다 얘기하는데 오토데스크의 기본적인 문제는 고객의 소리를 너무 안 들어. 이거 기능으로 넣어달라고 꽤 오래 얘기 들었을 텐데 한참 됐을 텐데 이 기능이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을 텐데 꼭 업데이트할 게 있는데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꼭 엄한 것만 해. 그런 문제가 있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칠기 기호 전산용 기능사를 할 때 이제 크기 중요한 거 크기는 두 가지. 큰 놈, 작은 놈을 만드는데 큰 놈은 문자 높이 얼마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문자 높이가 5면 요 높이는 얼마 한 치수 큰 문자니까 7로 작성을 한다. 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요런 구성으로 하고 이때 선의 굵기는 당연히 5에 나누기 10 0.5의 선의 굵기를 갖는다. 이렇게 그리고 짠 거 만들 때는 어떻게 준다? 얘를 고스란히 스케일로 0.5배 그 반으로 줄이는 거죠. 반으로 줄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의 높이는 얼마? 0.25 그래서 가는 실선을 사용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안에 있는 글자들은 이렇게 돌려주는데 X하고 Z는 굳이 글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돌리나 마나예요. 하지만 W하고 Y는 돌려줘야 된다. 지금 여기 Y는 작업 안 해줬는데 W는 다 돌려줬는데 Y도 작업해줘야죠. RO INS 새로 만들고 안 돌려줬어요.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INS 180도를 돌려서 글자에 있는 방향을 맞춰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밑에 작성된 도면에 차근차근 붙여나가면 되겠죠. 붙여나가면 되는데 아마 다음 영상이 바로 붙이는 영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붙이려면 이제 표면의 거칠기호 어느 면에다 도시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얘를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 가공이 되는 거고. 이게 주물이잖아요. 주물이면 이제 얘부터 나올 거예요. 가공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이건 가공을 하면 절대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가공을 하면 안 되는 면이고, 어디는 가공을 해야 될 면이고, 이걸 구분해야 되고, 가공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왜 가공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설명돼야 되는데,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부품을 제작하는 제작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작 과정을 알려면 얘가 지금 이 형태는 완성 형태고, 이거를 뭘로 만다? 주물로 만든다 그러죠. 그럼 왜 주물로 만들기로 선택을 했는지, 설계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주물로 만들게 되면 처음에 주물이라는 건 센 물을 부어가지고 가공되기 전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의 형태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전의 형태, 즉 주물 도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주물 도면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물 도면으로 제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어디를 가공을 어떤 식으로 때릴 거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지, 아, 내가 그러면 어디에다 표면 거치기를 붙일 거다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기구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표면 거치기의 정도는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고, 그거는 이제 3D 자료라든가 몇몇 자료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충이 돼야 돼요. 모델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원형 도면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원형 도면 만들려면 추가적인 자료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